한국 기업 몰입이 필요하다. 2014년 11월 25일에 LG경제연구원의 강승훈 연구원이 쓴 글입니다. 들어가며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은 일에 대한 몰입도가 낮고 근속 기간 역시 짧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일에 몰입하지 못한다면 창의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조직은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을 바란다. 구성원들 역시 마지못해 일하기보다 몰입해 일하며 보상과 보람을 얻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까지 이루고자 한다. 이런 조직과 구성원의 바람이 조화를 이룰 때 양자 모두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와 통계들을 보면 현재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은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1. 한국 기업의 현상. 글로벌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몰입.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몰입 수준은 매우 낮다. 컨설팅 회사인 타워스 왓슨의 2012년 글로벌 인적 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 구성원 중 몰입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에 충분히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비교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우리 기업들의 몰입 수준이 높은 구성원 비중인 17%는 글로벌 평균 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 구성원들의 몰입 수준은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OECD에서 가장 짧은 근속 기간. 한국 근로자들이 조직과 직업에 머무는 기간 역시 매우 짧다. 2013년 OECD 자료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평균 5.5년이다. 이는 자료가 있는 26개국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평균 10.7년의 절반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다. 근속 기간은 노동시장이나 법규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짧은 근속을 몰입의 직접적 원인이나 결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단기 계약직과 같이 짧은 기간만 일하는 근로자의 증가나 혹은 나은 조건만을 찾아 직장이나 직업을 자주 바꾸는 근로자의 증가 모두 안정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에 몰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어렵다. 2. 몰입을 어렵게 만든 3가지 위기. 1984년 동아일보와 일본 아사히 신문이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일에 대한 적극적 소명의식을 지닌 한국인은 72.1%로 일본의 60%보다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예전부터 우리 구성원이 일과 멀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윌리엄 칸 교수는 몰입의 전제 조건으로 일의 안정성, 일의 의미 또는 중요성, 그리고 일에 필요한 에너지와 지원의 이용 가능성을 꼽았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의미와 보람 있는 일을 충분한 힘을 가지고 할 때 높은 수준의 몰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구성원들의 낮은 몰입은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의 몰입 조건의 위기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적신호로 볼 수 있다. 환경 변화가 초래한 몰입의 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안정성의 위기.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장기 고용이 주를 이루던 기업과 구성원 간 관계가 유연성 중심으로 변화했다. 조직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과거의 암묵적 계약이 유효성을 잃으면서 구성원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안정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과거의 우량 기업들이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안정된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렸다. 또한 기술 변화의 가속화는 보유한 경험과 기술의 가치를 빠르게 진보화시켜 직업인으로서의 안정성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거기에 조직의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승진 등 개인적 성장과 리더십 발휘의 기회 역시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조직 밖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어렵다. 사회 안전망이 아직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조직 외의 마땅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실패에 따른 안정성의 상실이 두려워 조직 내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과감히 추진할 용기를 잃고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된다. 의미의 위기. 환경의 변화는 성취감과 보람 등 구성원들이 이를 통해 얻기 바라는 일의 의미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과거 복잡성이 낮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일이 성과에 공헌하는 과정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지시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와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업무의 분화가 심화되고 조직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구성원들이 일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경영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과거 관행에 의존한 업무 수행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성취감 등 고차원적인 의미 이전에 일의 이유조차 납득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더해 아직도 남아있는 위계적 조직 운영 관행에서 비롯된 하라면 하는 거야라는 식의 리더십은 의미의 상실과 더불어 몰입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 활력의 위기. 한국 근로자들의 활력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면 바닥권이다. 낮은 활력은 표면적으로는 구성원들이 과다한 업무에 지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일의 양과 관련된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근본 원인은 일하는 방식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과 구성원들은 오래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투입량 중시 사고에 젖어 있다. 이러한 사고는 새로운 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워지자 오래 그리고 많이 일함으로써 저조한 성과를 무마하려는 방어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가치 없는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구성원들은 그런 업무를 되풀이하면서 활력을 잃게 된다. 3.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일과 참여 기회 부여. 미국의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구성원들이 보이는 낮은 몰입의 이유 중 하나로 다양성과 도전성이 부족한 일을 꼽았다. 피터 드러커는 몰입도가 높은 구성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구성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그런 구성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목표와 과업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전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과는 물론 기량과 업적에 대한 구성원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조직과 리더는 개인의 잠재력을 고려한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여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향상되고 있다는 느낌을 맛볼 수 있도록 일을 설계해야 한다. 구성원 역시 도전적인 과업의 수행이 높은 수준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전적 목표와 참여 기회의 조화, 그리고 건전한 실패의 인정이다. 달성이 버거운 목표나 일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실패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면 몰입을 유도할 수 없다. 이 일의 맥락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지시에 앞서 경영자의 눈으로 스스로 조직에 기여할 바를 찾고 이를 일에 반영하는 생각하는 힘과 결합된 몰입만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몰입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의 목표와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이런 깊은 몰입의 전제가 된다.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일이 동료와 고객에게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 수 있을 때 일의 중요성과 보람을 찾고 스스로 해답을 찾으며 몰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구성원들이 일의 흐름을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3. 몰입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의 제거. 업무 효율화와 근무 여건의 개선은 구성원 몰입의 저해 요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집중을 위한 업무 효율화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피터 드러커도 구성원들의 몰입과 성과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꼽고, 이러한 비효율을 없애 구성원을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경영자의 주된 임무라 지적하였다. 4. 결론. 몰입을 다룬 연구들도 하나같이
몰입을 높이는 데 있어 금전적 보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심리적인 요인, 즉 마음을 강조한다. 우리 구성원들의 몰입이 낮다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조직이 구성원의 마음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마음은 마음으로 얻어야 하고 그 과정은 길고 지루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마음으로부터 조직을 신뢰하고 일에서 보람을 느끼며 몰입한다면, 나아가 일의 영혼을 담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조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